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토캐드 수업인데요. 오늘 알아볼 기능은 블럭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이 블럭 기능도 살펴보면서 그룹이라는 기능도 같이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우선 여러분들 중요한 건 아닌데요. 오늘 처음으로 영상 관련해서 잔소리를 좀 들었어요. 어떤 잔소리냐면 영상 화질이 안 좋다, 이거 보이지 않는다 라고 하셔가지고 오늘 열심히 영상 장치 공부해서 좀 화질이 좋게 하는 방법을 터득했기 때문에 이번에 올려질 영상은 아주 화질이 좋을 거라 기대가 됩니다. 자, 아무튼 이번 수업 블럭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끝부분에서 이 그룹도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 캐드에서 사용되는 블럭은요, 굉장히 활용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이 블럭을 쓰시면 객체 관리를 여러분들이 좀 효율적으로 해주실 수가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럭을 좀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우선 그런 블럭이라는 기능이 어떤 기능인지부터 좀 살펴보고 좀 활용 부분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제가 옆에다가 사각형을 하나 이렇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에다가 원도 하나 그릴까요? 자, 이 객체를 제가 이제 블럭 객체로 이제 만들어 볼 건데요. 블럭 객체로 만드는 방법은 우선 FM 방법으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쉽게 만드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블럭 설명이 진행되면서 설명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먼저 B가 단축해요. B를 입력하시고 그리고 실행을 들어가시면 B 실행을 들어가시면 이렇게 블럭 편집창이 뜨게 됩니다. 자, 블럭 생성 창인데요. 자, 이제 만들어줄 이름을 이제 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이제 간단하게 숫자 EX1이라고 줄까요? EX1. 그 다음에 피크 포인트. 이 피크 포인트 위치도 사실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 이 피크 포인트 이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자, 원하시는 위치에다가 아무데나 이제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이 피크 포인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저는 여기다가 클릭을 해줄게요. 삽입점을 이제 뜻하는 부분인데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브젝트, 어떤 오브젝트를 이제 블럭으로 만들지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셀렉트 오브젝트라고 문구가 있죠.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블럭으로 만들어줄 객체를 선택을 하시고 실행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시면은 이제 옵션이 있어요. Retain, Convert Block, Delete 옵션이 있는데, 우선 여기서는 Convert Block으로 해놓고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좀 이따가 이제 이 상세 설정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기본 설정으로 되어 있는 그대로를 건들지 않고 OK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얘가 하나로 이제 묶이게 돼요. 이제 블럭 객체로 이제 만들어진 건데요. 자, 제가 얘를 이제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얘를 이제 복사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블럭을 쓰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편집을 하면 얘가 같이 따라서 편집이 돼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곳에다가 편집을 하면 얘가 따라서 안 바뀌겠죠. 그래서 이제 블럭 편집 환경으로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자, 블럭 편집 환경 진입이 크게 이제 또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눠지는데, 우선 쉬운 방법부터 볼게요. 두 객체 중에서 어떤 것을 편집을 하시던지 상관은 없어요. 얘를 편집으로 진행하셔도 되고 얘를 편집으로 진행하셔도 되고 어차피 똑같습니다. 자, 저는 얘를 편집으로 진행을 할 건데요. 자, 얘를 편집을 하실 때 이 객체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면 블럭 편집 환경으로 진입을 합니다.
여기서 뭐 목록에서 이런 부분 이제 지정 부분들은 건들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OK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블럭 편집 환경으로 들어오면서 다른 객체들이 전부 안 보이게 돼요. 얘만 이제 보이겠죠, 순수하게.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얘를 이제 선택을 해보시면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요. 아까처럼 묶여 있지가 않고요. 그래서 편집을 한번 해볼게요. 얘를 이렇게 뭐 늘려줄까요? 이렇게. 그리고 뭐 라인을 뭐 이렇게 하나 그려준다든지. 자, 이렇게만 해놓고 제가 이제 밖으로 나갈 건데, 밖으로 나가는 곳은 리본 메뉴에 보시면 클로즈 에디터가 있어요. 얘를 이제 클릭을 해주시고, 왼쪽 클릭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이 하나 뜰 텐데, 위에 있는 이 목록은 뭐냐면, 지금 편집을 했는데 이 편집한 것을 저장하고 밖으로 나가겠느냐라는 이야기고요. 밑에 있는 디스카드라는 것은 지금 편집을 했는데 이 편집한 것을 취소하고 밖으로 나가겠느냐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취소하지 않고 우리는 이 상태 그대로 밖으로 나갈 거기 때문에 Save the Change를 클릭하셔서 밖으로 나오시면 어때요? 얘가 같이 바뀌었죠? 그렇죠? 혹시 스케치업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컴포넌트하고 비슷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블록 편집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블록 편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제가 또 이렇게 수정을 또 진행해 볼게요. 그리고 승인. 자, 편집을 진행했는데 아까 이제 Save Change 버튼을 클릭했죠. 그 밑에 디스카드를 제가 클릭을 해볼게요. 어때요? 편집된 게 취소되고 이렇게 밖으로 나와버리죠. 이제 그런 기능이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블럭으로 만들어진 애들은 여러분들이 익스플로드로 이렇게 분해를 해서 다시 이렇게 원래의 본래의 객체로 이렇게 되돌려 놓으실 수 있습니다. 그 상태 그대로가 이제 해체가 되는 거고요. 얘는 이제 더 이상 블럭 객체가 아니겠죠. 얘를 이제 블럭 편집으로 이제 들어와서 뭐 얘를 편집한다고 했을 때 얘가 이제 바뀌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블럭을 이제 간단하게 만들어서 이제 어떤 부분으로 활용을 하는지 좀 기능적인 부분을 한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블럭을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고, 자, EX2라고 이름을 줄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피크 포인트를 센터로 잡을게요. 그다음에 셀렉트 오브젝트 선택하시고, 자, 이 셀렉트에서 이제 이 기능을 좀 살펴볼 텐데요. 여기 리테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우리가 블럭을 만들고 OK를 했을 때 얘가 하나로 이제 묶였었죠. 블럭으로 하나로 이렇게 통째로 묶였었는데, 얘를 선택하고 OK를 하시면요, 얘가 안 묶여요. 그 상태 그대로를 남겨둡니다. 블럭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기는 한데 얘가 이제 그 상태로 이렇게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만들어진 블럭은 어디서 불러오냐면 insert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여기서 불러오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ex1, ex2 이렇게 있죠. 여기 다른 것들은 이게 좀 치수와 연관된 옵션들인데 요거는 이제 그냥 무시하시고요. 여기 보면 이제 ex2로 만들었죠. 얘를 이제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OK를 하시고 보면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블럭을 만들어 놓은 곳을 이렇게 갖다가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블럭을 만들 때 옵션을 마저 볼게요. 선택 옵션을 EX 이번에는 똑같이 이름을 같은 이름을 한번 줘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객체 선택하시고 아까 이제 리테인을 살펴봤는데 컨버트 투는 이제 얘가 이제 블럭으로 이제 만들어진다는 이야기고, 델리트라는 것은 지워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OK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제 좀 메시지 창이 하나 또 뜰 텐데, 자, 이 메시지가 뜨는 이유는 제가 이름을 같은 이름을 줬기 때문이에요. 기존에 EX2라고 같은 이름으로 만든
이 블럭 객체가 있었죠. 그래서 같은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덮어 씌우기를 하겠느냐, redefine 얘를 이제 클릭하시면 덮어 씌우기가 되고요. 아니오를 하시면 이름을 다시 지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3이라고 줄까요? 자, 그리고 OK를 해볼게요. 그럼 얘가 지워지죠. 그럼 얘는 이제 인서트 명령은 단축키가 I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보면은 이제 1, 2, 3 그렇죠? EX3으로 지정해 놓고 OK를 하시면 이렇게 또 불러다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블럭을 만들 때 선택 옵션 이 세 가지를 좀 살펴봤고요. 나머지는 뭐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 정도만 이제 블럭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인서트에서 이 피크 포인트를 왜 지정했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이제 인서트 명령을 실행하셔서 첫 번째 EX1 만든 거를 한번 불러드려 볼게요. 오케이. 자, 지금 커서 위치를 보시면 어때요? 제가 이제 클릭을 했는데 바로 이 위치로 잡혀서 삽입점이 잡히죠. 그죠? 객체를 선택해봐도 얘 그립점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바로 이 위치를 바로 이 피크 포인트로 잡아주는 거예요. 블럭에서 얘로 이제 그 위치를 잡아주는 거거든요. 다른 것들도 한번 볼까요? EX2 오케이. 아까 이제 센터로 잡았었죠? 그렇죠? 이렇게 중심으로 잡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저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렇게 객체를 X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이제 또 블럭으로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EX 3으로 해볼게요. 이번에 덮어 씌우기를 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그걸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같은 이름 EX3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이 피크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지정을 해주지 않고 그냥 이 절대 좌표 기준에 이 값을 그대로 쓰신다면요,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 위치가 어디냐면 바로 이 위치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절대 좌표 기준에서 원점이거든요. 이 위치를 이제 블럭 삽입점으로 본다는 이야기죠. 얘를 그냥 쓰게 되면.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객체 선택하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컨버트 블럭으로 설정을 그냥 해놓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실제 실무에서 실전에서 하실 때도 얘 옵션을 그냥 건들 필요는 없어요. 저도 얘 옵션 건드려서 블럭을 쓰진 않거든요. 뭐 지우는 거야 뭐 밖으로 나가셔서 델리트로 지우셔도 되고 하는 거고, 근데 리테인 같은 경우는 만들어 놓고 뭐 익스플로드로 분해를 시키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굳이 이 옵션을 생각을 하면서까지 옵션 지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이제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아무튼 얘를 보면 지금 얘를 이제 지정은 안 했어요. 이 절대좌표 기준을 그대로 쓸 겁니다. 자, 그리고 OK를 들어가면 이제 얘는 뭐냐면 아까 이름을 제가 같은 이름을 줬죠. 근데 처음에 볼 때는 아니오를 했는데 이번에 그냥 덮어 씌우기를 해볼게요. 덮어 씌우기인데, 자, 덮어 씌우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EX3으로 만들었던 애가 아까 이제 동그라미 이하고 똑같은 애였죠. 그죠? 형태가. 근데 얘가 이 모양으로 바뀐 거예요. 자, 지금 커서의 위치를 볼게요. 멀리 있죠. 이렇게 멀리 있으면요, 여러분들 화면이 이렇게 확대되어 있다고 볼게요. 뭐 객체가 안 보여요, 화면에서. 그죠? 너무 멀리 있으니까. 화면을 이렇게 줄여보시면 이거 화면에서 보이는 게 보이죠? 삽입점이 바로 여기 위치라는 거. 물론 여기서 뭐 아무데나 이렇게 클릭해서 뭐 이렇게 찾아가셔서 뭐 쓰시면 되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불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나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를 이쪽으로 좀 바꿔주고 싶다라면 그 방법 간단합니다. 블럭 편집 들어가셔서 얘를 무브로
여기를 삽입 원점으로 잡아주고 싶다면 여기를 클릭하셔서 지금 move 명령이에요. 0,0이라고 절대 좌표로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액기호는 빼고 절대 좌표죠. 그리고 실행을 들어가면 얘가 이 위치로 이제 가버리는 거죠. 그럼 삽입점의 위치가 이쪽으로 이제 바뀌게 돼요. 하고 세이브 보면 얘가 이제 이쪽으로 이동해 버렸죠. 여기 있었던 애가, 그죠? 이렇게 삽입점의 위치를 바꿔주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보통 이제 실무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다른 이제 사용자가 작업한 도면들도 이제 많이 접해요. 그러면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속된 말로 좀 짜증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해는 돼요. 이게 너무 이제 바쁘고 빨리빨리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너무 말이 안 되게 아까처럼 너무 멀리 막 떨어뜨려 놓고 하면은 작업하다 보면 너무 짜증이 나서 제가 그냥 막 다 하나하나 수정해야 되는 경우도 막 발생하고 그러거든요. 자, 아무튼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insert라는 명령을 좀 더 알아볼게요. 자, insert i. insert 명령은 이제 블럭 객체나 또는 외부 도면을 불러들일 수가 있어요. 자, 이 목록을 보시면 ex1, 2, 3은 제가 현재 도면에서 만든 이제 블럭 객체죠. 얘를 이제 기본적으로 불러들일 수 있고요. 도면 자체를 불러들일 수도 있는데 바로 이 브라우저 버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브라우저 버튼 클릭 들어가셔서 내가 이제 원하는 도면이 있어요. 이렇게 클릭하셔서 오픈 하시고 이 설정은 조금 있다가 살펴보고요. 저는 OK를 해볼게요. 얘가 이런 식으로 외부에 있는 도면 자체를 이렇게 불러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불러들였을 때 보면 얘가 하나로 이렇게 블럭으로 만들어서 불러들여지게 됩니다. 얘도 이제 하나의 블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얘를 한번 편집을 해볼게요. 복사를 했는데요. 오케이 하고 이렇게 해보면 따라서 바뀌죠. 블록 객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얘 도면을 한번 제가 아까 어디서 불러왔지? 창호에 얘를 불러왔었는데 쟤를 한번 그냥 이 도면 파일로 한번 불러와 볼게요. 얘였는데 얘를 그냥 도면 파일로 제가 불러오기를 합니다. 지금 열려져 있다고 하는데 일단 한번 불러볼게요. 예. 자, 얘예요. 보면 이렇게 블럭으로 묶여 있지 않죠? 그냥 다 분리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얘를 인서트로 이제 불러오게 되면 그룹이 아니란다. 블럭으로 묶여서 이제 불러와지게 된다는 거죠. 다른 것도 한번 불러볼게요. 인서트로 불러보죠. 이렇게 생긴 애 한번 불러와 볼까요? 오픈, 오케이. 이렇게 삽입을 해놓고 선택해 보시면 이렇게 블럭으로 묶여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인서트에서 이 옵션 설정을 살짝 살펴볼게요. 기본 옵션을 사실 건들지 않으시면 좋은데 이게 막 체크가 여러분들이 건드리지 않았는데 다른 사용자가 이제 바꿔놓을 수도 있고 하니까 대충 설명을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인서션 포인트라는 곳을 보시면요, 얘가 이제 체크가 되어 있죠. specify on screen. 그러니까 내가 이제 OK를 하면 얘가 지금 이렇게 커서를 움직일 때 커서를 이렇게 따라다니죠.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지정을 해주겠다라는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얘가 이제 꺼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절대 좌표예요. 또 그러면 OK를 하면 얘가 바로 삽입이 그냥 들어가요. 이 위치로 보시면 이렇게 이제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체크해서 쓰시는 게 좋다는 이야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스케일 스케일은 크기 조정이죠. 우리 스케일 명령 다 아실 거예요. 이제 크기 조정할 때 쓰는 명령인데, 자, 우선 이 specify on screen은 이 스케일에서는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얘를 이제 클릭해 놓고 여러분들이 삽입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삽입점을 클릭한 후에 얘가 이제 크기 값을 물어봐요. 크기 값을. 크기를 얼마로 할 건지. 근데 얘가 이제 커서가 이 삽입점에서 내가 어느 정도를 클릭했냐에 따라서 어느 위치까지를 클릭하냐에 따라서 얘 크기 값이 정해지는 거거든요. 만약에 2배로 넣고 싶다 그러면 2 입력하시고 엔터를 하시면 얘가 또 다음 뭐 벡터 값 y 스케일 값을 또 얼마로 줄 거냐 물어보는데 얘도 한 2. 얘가 뭐 2배로 이렇게 들어가죠. 번거롭죠. 우리 스케일 명령은 이럴 거면 차라리 이렇게 스케일 명령으로 2배에서 쓰는 게 더 편한데 굳이 이게 삽입할 때 2배를 여기서 스크린에서 지정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냥 여기는 끄시고 쓰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설정도 보시면은 얘가 여기서 이제 직접 입력을 해서 바로 이제 삽입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얘를 2로 해놓으면 X, Y, Z 방향의 크기 값이 전부 2배씩 커지는 거예요. 자, OK를 하고 3으로 할까요? 2는 아까 있었으니까 그냥 2로 할게요. 얘가 이제 원본 크기였으니까 비교되죠. 자, 오케이. 보시면 어때요? 크기가 2배 커졌죠? 그리고 클릭 들어가면 바로 그 2배 크기로 삽입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얘가 만약에 얘를 다 키워야 된다 그러면 유니폼 스케일을 클릭하시면 얘 하나만 이렇게 활성이 되는데 얘만 수정을 하시면 다른 애들이 자동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뭐 모두 XYZ가 뭐 스케일 값을 나는 이렇게 모두 변경을 하실 거면 얘를 이렇게 클릭하시고 2를 얘만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체크 해제된 상태에서 얘를 모두 2로 바꿔 주셔도 되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여기를 안 써요. 왜냐면 불편해요. 근데 쓰는 이유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한쪽 방향으로만 스케일 조정이 얘가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Y 방향으로만 2를 주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길쭉하게 2배를 이쪽으로만 2배를 늘려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요 간격이 달라져요. 요 간격이. 이 2배 된 애를 보면은 딱 비교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2배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얘는 2배가 안 들어갔죠. 이 간격이. 그죠? 간격이 이제 달라진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얘를 쓰는 데는 따로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경험을 하시면 아실 수 있는 부분인데 근데 거의 안 쓴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그냥 얘는 쓰지 않고 여러분들 이렇게 삽입해놓고 그냥 스케일 쓰시면 되잖아요. 그쵸? 언제든지 뭐 3배를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방법을 쓰시는 게 좋겠고요.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는 그냥 체크를 안 하고 그냥 111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쓰시는 게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근데 로테이션도 마찬가지예요. 얘 쓸 필요 없어요. 얘는 뭐냐면 그냥 로테이트 하는 거예요. 뭐 90도를 로테이트를 하던 뭐 45도로 로테이트를 하던 이렇게 로테이트 시켜주는 옵션을 삽입을 할 때 해준다는 이야기거든요.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없겠죠. 체크를 하면 마찬가지로 화면상에서 이렇게 또 설정해주는 거고 얘를 또 기울기를 45로 입력을 해놓고 하면은 그냥 바로 45도로 회전된 상태로 이렇게 삽입을 시켜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 편의상 이렇게 뭐 쓰실 분들은 쓰시는데 저는 뭐 거의 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맨 밑에 있는 익스플로드라는 설정을 볼게요. 얘는요 보통은 얘가 체크가 안 돼 있어요. 보통은. 근데 어떤 이제 내가 컴퓨터 자리에서 사용을 할지 모르죠. 이제 어떤 사용자가 얘를 이렇게 바꿔놓잖아요. 그러면 우선 얘가 뭐냐면 얘를 체크해놓고 OK를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분해된 상태로 삽입이 돼요. 근데 지금 미리 보기가 안 나와요. 화면에. 얘는 원래가. 그래서 지금 화면에 안 보이는 거예요. 클릭을 하시고 나면 얘가 이제 보이죠. 마무리되면서 이게 어때요? 블럭이 해체돼서 삽입이 되죠. 물론 이런 경우라면 뭐 이거 체크하고 쓰셔도 되는데 체크해 주시고 쓰셔도 되는데 굳이 얘 또 마찬가지로 체크하실 필요 없죠. 귀찮기만 하지. 그냥 이렇게 뭐 삽입해 놓고 나 얘 해체시켜야 되는데 그럼 익스플로드 명령을 사용해서 그냥 해체시키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뭐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알아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인서트 명령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블럭 편집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블럭 편집을 더블 클릭해서 이 블럭 편집을 이제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를 드렸죠. 근데 얘 말고 다른 편집 방법이 있어요. 바로 ref edit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편집을 하는 건데, 자, 제가 ref edit 얘 단축키가 없어요. 플레임 다 치셔야 돼요. ref edit 그리고 실행을 들어가시고 얘를 선택하시고, 아이고 또 마이너스 명령, 자동 완성 기능이 얘가 있어가지고 ref edit 입력하시고 그냥 실행하시면 됩니다. 얘만 입력하시고, 아까 자동 완성 기능 때문에 지금 잘못 실행됐었던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자, 명령 실행하고 객체 선택하시고 그다음에 얘가 창이 또 이렇게 떠요. 아까 좀 비슷하긴 해요. 그렇죠? 여기서 뭐 아무것도 건들지 마세요. 아무것도. 예. 오히려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복잡하시니까 이렇게 건들지 마시고 그냥 오케이 들어가세요. 자, 아까랑 뭐가 틀려요? 자, 지금 이제 선택해 보면은 분리된 상태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근데 이렇게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선택이 돼요. 근데 다른 애들 보면은 얘가 조금 이 색상보다 흐릿하게 나오죠. 얘는요, 얘네들은 선택이 안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선택하는 건 선택이 되는데, 편집을 한번 해보세요. 뭐 델리트를 지우시거나 무브로 이동을 하시거나 해보세요. 안 돼요. 예. 편집이 안 됩니다. 다른 애들이 이제 보이는 상태에서 얘를 이제 편집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뭐 편집을 하시고 이렇게 편집을 했어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실 때는 또 리본 메뉴에 보시면 얘 4가지 아이콘을 이용해서 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조금 있다가 자세한 설명하도록 하고 우선 밖으로 나올게요. 자, 이렇게 밖으로 나오시면 이렇게 똑같이 편집을 합니다. 근데 얘는 이제 쓰임새가 어떤 부분에서 쓰임새가 있는 건지를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얘가 지금 블럭으로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상황을 연출을 해볼게요. 얘가 이만큼이 옷장인데요. 이 옷장이 지금 블럭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요만큼이 더 길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편집을 해야 되겠죠, 얘를. 그럼 편집하려고 들어가면 이렇게 오케이 해서 얘를 이 방향이었나? 이 방향이네. 여러분들 어디를 편집을 해야 되는지도 좀 헷갈리실 거예요. 편집을 하면 뭐 스트레치도 좀 사용을 해서. 이거 F8이 안 먹히네. 아이고 잘못 눌렀다. 지금 모니터가 깜깜해가지고. 자, 이렇게 뭐 스트레치를 이용해서 뭐 얘를 다시 그리고 뭐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얘가 안 보이니까 거리가 얼마를 늘려야 되는지 모르죠. 그러면은 또 다시 뭐 또 나가서 얘 거리가 얼마가 떨어져 있는지 또 재고, 그럼 또 들어와서 또 얘를 또 아까 180 했던 것 같은데 뭐 180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수정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게 불편하다라는 거죠. 저는 이건 개인적인 부분인데, 저는 이럴 때는 ref edit라는 명령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주변들이 다 보이죠? 즉 편집을 하면 다른 애들은 선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밖으로 나가는 기능을 볼게요. 아까 이제 밖으로 나갈 때 어떻게 했냐면 save change, 얘는 이제 저장하고 나가겠다 이렇게 편집을 한 것을. 디스카드 체인지는 마찬가지로 이제 기본 편집 전자에서 봤던 것처럼 편집한 것을 취소하고 나가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뭐 옆에 있는 아이콘 또 2개가 있어요. 얘가 또 굉장히 또 효율성이 또 뛰어난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얘가 뭐냐면, 예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나 얘 이 블럭에서 제외시키고 싶으실 때도 있어요. 그죠? 예를 들자면 얘를 블럭에서 제외시키고 싶어요. 그럴 때 얘를 쓰시면 됩니다.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죠. 마이너스가 제외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을 해놓고 이제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면 얘가 흐릿하게 바뀌어서 밖으로 나갑니다. 다시 포함을 시키는 방법은 얘를 또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플러스 키를 누르면 이게 다시 포함을 시켜줘요. 이럴 때 쓰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럴 때. 자, 아무튼 뭐 이해가 잘 되셨을 거라고 보고요. 세이브 체인지. 자, 확인하면 이런 식으로 REF 에디트 블럭 편집 명령을 REF 에디트를 쓰느냐 아니면 더블 클릭으로 쓰느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상황에 따라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 블럭 명령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W 블럭이라는 명령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W 블럭. 자, W 블럭이라는 명령이 있어요. 이거는 단축키가 그냥 W예요. W로 실행하시면 되고, 이 W 블럭은 뭐냐면 라이트 블럭이라는 애인데,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그냥 다른 이름으로 내가 도면으로 저장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가 전체 도면을 저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선택한 애만 따로 도면으로 저장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W 블럭이. 그래서 얘는 블럭으로 만들어 준다라는 것 개념보다도 그냥 도면을 별도로 밖으로 내보낸다라는 의미가 더 맞을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여기 옵션부터 보면요. 자, 이 블럭이라는 애는 현재 이 도면 파일에 있는 이제 블럭이라는 요소를 도면으로 내보낼 때 쓰는 옵션이에요. 만약에 EX1이라는 객체 요소를 이렇게 선택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여기 이제 다 비활성이죠. 밑에 이제 점점점 버튼 클릭하셔서 뭐 바탕화면에다가 자 EX1이라고 제가 이름을 줘볼게요. 자, 그리고 세이브. 이제 경로 설정이 끝났죠. 그리고 밑에 인서트 유니트, 이건 단위예요. 밀리미터 우리 사용하니까 밀리미터로 그냥 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OK를 들어가시면 얘가 도면으로 이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제가 바탕화면 가서 도면 불러오기로 불러와 볼게요. 도면으로 저장되어 있죠. 자, 어때요? 이렇게 도면으로 그냥 부분 저장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다른 옵션도 볼게요. 블럭은 이제 그렇고, 엔타이어 드로잉. 엔타이어 드로잉은 전부 다 도면으로 그냥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게 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그리고 이제 오브젝트. 오브젝트는 사용자가 직접 선택해서 저장을 하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이제 지정해 놓고, 피크 포인트. 얘는 이제 도면으로 이제 내보내기를 하는데, 이 피크 포인트 위치를 여기로 찍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그 도면 파일의 원점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자, 그리고 이제 오브젝트 선택을 해야 되겠죠. 이 옵션은 아까 블럭 설명에서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경로, 파일명, 그 다음에 이름 줘야 돼요. 이름하고 이제 경로 어디다 저장할 건지. 저는 그냥 new 블럭으로 해놓고 그냥 세이브 해볼게요. 그리고 단위 건들 필요 없고요. 밀리미터. 그리고 OK를 하면 얘가 이제 얘만 이제 도면으로 이제 저장을 하는 거죠. 한번 불러와 볼게요. 바탕화면에서 new 블럭. 오케이. 그럼 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도면으로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다가 얘 자주 쓸 것 같아. 내가 지금 이 도면에서 지금 그리긴 했는데 다른 도면 그릴 때도 얘가 자주 사용이 될 것 같아 하시면은 얘를 이렇게 별도로 그냥 저장을 이렇게 W 블럭을 이용해서 하시면 편하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런 경우다 라면은 얘가 지금 900짜리 문이거든요. 방문. 그러면은 얘를 W 블럭으로 삽입점, 객체 선택, 그리고 아까처럼 똑같아요. 그 대신 이름을 좀 알아보기 편하게 해주는 게 좋겠죠. 방문. 그리고 얼마지? 와이드가 900짜리.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주시면 나중에 소스 찾아보실 때 편하시죠. 근데 이런 소스들을 따로 여러분들이 폴더를 만들어서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폴더 이름을 뭐 블럭 소스, 보통은 이런 객체들을 이제 블럭 소스라 그래요. 캐드 이런 자료들을. 그래서 블럭 소스 이렇게 해 놓으시고 여기다가 이제 저장해서 쓰시면 좋겠죠. 뭐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애들도.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저장해 놓고 쓰게 되면은 이게 또 이제 물론 이제 편한 점도 있고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도면을 이제 그때그때 뭐 이렇게 찾아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한 도면 파일에 이걸 다 모아놓고 써요. 한번 그 모아놓은 걸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제가 이제 실무에서 일을 하면서 틈틈이 이제 정리를 좀 해서 자료를 만들어 놓은 이제 자료입니다. 자, 엄청나죠? 어마어마하죠? 예? 제가 이제 경력이 제가 뭐 1, 2년 경력도 아니고 한 뭐 진짜 20년 가까이 경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스가 사실 이것보다 더 많아요. 사실은 근데 아직 정리를 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사람 소스라든지 뭐 이렇게 도면에서 여기서 이제 직접 이렇게 찾아서 그때그때 얘를 이제 갖다가 쓰면 저는 그게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해놓고 이제 사용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뭐 이런 자료들을 좀 구해서 쓰고 싶으면요, 제 이제 네이버 블로그에 오시면 이 자료가 있어요. 블로그를 잠깐 뭐 굳이 이게 또 이제 홍보 아닌 홍보가 되네요. 블로그 주소는요. 자, 블로그 네이버.com 그다음에 뭉스 MUUNGS 치시고 이제 들어오시면 되고요. 여기까지만 이제 치셔도 들어와집니다. 들어오시면은 이런 이제 메인 화면이 뜹니다. 여기 이제 쭉 이제 내려보시면 우선 여기는 제가 실무에서 일을 했던 내용들이고요. 밑으로 쭉 내리시면은 기타 자료가 있어요. 자료 창고에 들어오셔서 쭉 여러 가지 뭐 다른 자료들도 있는데요. 한 2번으로 목록을 옮기셔서 보시면 학습용 캐드 블록 소스 도면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웃 공개로 해놨어요. 이런 자료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웃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이웃 신청하실 때 여러분들 그 메모 좀 이렇게 남겨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이제 그 메모를 보고 뭐 어떤 분인지 제가 모르니까 뭐 유튜브 영상을 보고 뭐 이렇게 뭐 영상이 뭐 좀 마음에 그렇게 썩 들진 않지만 이 자료만 구하기 위해서 이웃 신청해요 하셔도 제가 이웃 해드리니까 아무튼 이제 그런 좀 내용을 첨부를 같이 해서 이웃 신청을 해주시면 그 내용을 보고 제가 이웃 신청을 수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네이버 블로그에서 이런 자료는 다운받아 보실 수가 있고, 자, 여기서 또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블럭을 좀 쉽게 만드는 팁입니다. 자, 여기 이제 만들어진 애들이 얘가 다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얘를 뭐 이렇게 컨트롤 C로 복사해서 뭐 여기서 쓰기 위해서 컨트롤 V로, 이거 왜 안 들어와? 다시 컨트롤 C. 오류가 있나? 아이고, 얘가 도면 오류가 좀 있네요. 잘 됐다. 여러분들 어차피 실무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요, 지금처럼 얘를 복사해서 다른 도면으로 붙여넣기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해결 방법을 나중에 자세한 거는 동영상으로 제가 강의를 따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할 건데, 제가 우선 지금 하는 거를 한번 이제 보셔도, 영상으로 보셔도 여러분들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으니까 그냥 따라하기 식으로 한번 보기만 할게요.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자, 저 같은 이런 경우에 저는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얘를 세이브 에즈로 우선 바탕화면도 할게요. 얘를 DXF 파일로 저장을 합니다. DXF. 자, 그리고 나서 그냥 끄고요. 그리고 걔를 다시 불러오시는 거예요.
자, 근데 불러오려고 바탕화면에다가 분명히 저장했는데 안 보이죠? 이 확장자가 DWG로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DXF로 바꿔주셔야 보실 수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오픈. 자, 프레스. 어이? 이거 왜 이러지? 다시. 이 퍼즐을 좀 시키고 써야 됐나 보네요. 원본 도면을 다시 불러올게요. 아이고, 이러면 또 시간이 좀 길어지긴 하는데 스킵 하셔도 되니까요. 여러분들 뭐 스킵 하실 분들은 스킵 해주시고요. 근데 그 실무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런 팁 같은 거 알아두시면 이제 좋기 때문에. 어디다 놨었지? 블록자리 맞는데 여기 안 바뀌어 있죠? 도면 양이 많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이번 영상도 30분 안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1시간은 걸리겠네요. 아직 그룹 명령도 우리 안 봤는데. 그룹은 따로 영상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자, 아무튼 여기서 파일 save as DXF 저장하시고 조금 로딩이 걸리네요. 도면 양이 많아서. 그다음에 이제 퍼지라는 명령도 이제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단축키는 PU예요. PU 실행하시고 불필요한 요소들이 많으면 좀 이제 로딩 시간이 조금 걸리거든요. 좀 기다려 볼게요. 자, 이렇게 창이 떠요. 그럼 이제 퍼지 올 그냥 다 퍼지 올 하겠습니다. 퍼지 올. 사용되지 않고 있는 자료들을 쉽게 지울 때 이 퍼즐을 쓰시는 거예요. 이거는 뭐 나중에 동영상 강의로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런 자료들 때문에 오류가 있어서 얘가 또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됐네요. 자, 그리고 저장을 다시 컨트롤 S를 하면 얘가 어차피 DXF로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덮어씌우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얘를 저장 한 번 더 할까요? 바탕화면에다가 저장 안 해도 되니까요. 그냥 닫아볼게요. 아니요. 지금 DXF 포맷인데 지금 드로잉 포맷, DWG 포맷을 바꾸겠냐는 얘기인데 그냥 아니요 하겠습니다. 아니요 하시고 다시 파일을 불러와 볼게요. DXF로 바꾸시고 아까 저기다 저장 안 했나요? 제가? 여기다 저장을 안 했나 보네. 바탕화면으로 띠링 여기다 저장했구나. 자, 헐, 이게 뭐가 문제지? 프레스 엔터. 이 도면을 한번 복구를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들 또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요. 이 도면 복구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강의를 한번 올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간단하게 여기서 그냥 설명을 해도 되니까 여기서 설명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블럭을 쉽게 만드는 방법. 자, 이런 애들 이제 만드실 때 여러분들 분명히 뭐 B해서 뭐 여기 이름 주고 이렇게 하시려면 뭐 실무에서 막 바쁘면 이게 굉장히 귀찮은 작업이에요. 그래서 쉽게 하는 방법은 얘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C를 누르시면 복사죠. 컨트롤 X를 하셔도 얘가 이제 복사인데 얘를 지우고 복사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컨트롤 C만 하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컨트롤 Shift를 누르고 V를 하시면 얘가 블럭으로 만들어져요. 삽입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렇게 삽입을 시켜줘요. 자동으로 이렇게 블럭을 쉽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제가 짜증난다고 하는 부분이 있었죠. 이렇게 멀리. 예? 아니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게 조금 이제 짜증나긴 하겠지만 얘를 0,0으로 조금만 이렇게 좀 바꿔주면 작업하기가 좀 편하거든요. 나중에 이런 스트레치 쓴다든지 뭐 할 때. 예.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이제 이렇게 이제 블럭을 쉽게 만들어서 쓸 수 있다라는 거 여기까지 설명하고요. 예, 블럭 관련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유익한 시간이었길 바라면서 여러분들 영상이 마음에 드셨거나 좀 뭐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소견을 올려주시면 제가 이 영상에 관련해서 조금 더 향상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부분으로 영상을 한번 찍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언제든지 여러분들 소견 올려주실 수 있도록 하고요. 마음에 드신 분들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좋은 영상을 한번 올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